자, 그 다음에, 자, 인도명령 부분인데, 유치권은, 인도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그 다툼이 적은 명료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활용되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복잡할 수 있는 이런 유치권 사건은 신청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유치권 주장하는 쪽에서 유치권 존재를 제대로 소명 못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소송, 명도소송, 본안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도명령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신청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법원의 어떤 어떤 태도, 유치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는데, 허위 유치권이 너무 많고, 유치권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하는 부분을 법원도 이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좀 손을 봐야겠다. 이게 막 남발되고, 남용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손을 봐야겠다. 기회되면 손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치권 인도명령 사건도 해주는 거예요. 발부하는 겁니다. 인도명령은. 내가 볼 때는 가짜다. 이거는 이 사람 때문에 명도 본안 사건을 하게끔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본안 사건을 걸리게끔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판사가 많아지면 인도명령 사건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실무라는 거죠. 게다가 인도명령 사건에 따른 집행으로 인도명령에서 이기고 그 집행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자를 점유를 뺐으면 회수하게 되면 향후 본안 사건에서 유치권 그 존보에 대한 판단이 유치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관하게 유치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으로 결정받고 그 다음에 집행되고 하면은 우리 이제 흔한 표현으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냥 끝나버린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인도명령이 어떤 시간적으로도 빠를 뿐더러 게임 체인저라 그러나요?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136조에 인도명령 규정인데 대금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도 사건인데요. 유치권 주장하다가 인도명령 집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뺏기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 인도명령 제기해서 자기를 쫓아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모두 다 안 받아들여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일단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요 청구예요. 자, 이 경우에 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면 인도명령 집행이죠.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전부터 이 사건 빌딩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유치권은 점유상실로서 소멸했다. 점유상실로서 소멸했다. 또한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점유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에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전된 이상은 원고가 그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고 또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라는 확인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불법적으로 침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점유회수 소송에 따라서 그걸 회수하게 되면 점유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지금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확인의 이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유치권이 있었다. 자, 지금은 없지만 그러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확인, 이제 인도명령 집행 이전에 유치권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해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 그거 받아서 뭐하게? 과거에 네가 유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서 뭐하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 인도명령 그걸 알고도 뭐 인도명령을 신청한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왜 이걸 확인을 구하냐? 라고 해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확인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인도를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청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느냐 이걸 한번 보면 인도명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침탈은 아니다. 그래서 명도, 점유 회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이 소송을 했는데 이 청구이는 보통은 집행력을 배제하는 사건이거든요. 집행력을 배제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데,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갚아라.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변제를 했어요. 피고가. 그런데 그 판결이 아직 남아있으면, 취소하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의 효력을 없애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그런 재판이 청구이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의 집행을 배제한다, 취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청구이 재판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청구이를 구한 겁니다. 청구이를. 그런데 집행이 다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집행이 안 되면은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집행이 다 되면은 그 청구이의 강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 소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집행이 다 됐으니까 결국은 소이익이 없어서 또 각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9년도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데,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이 조합원에 대해서 가지는 분담금 채권을 이유로 조합원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피고한테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피고가 유치권 행사하는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배제하고 조합원들, 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이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았죠. 신청을 했죠. 그럼 당연히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하면은 나오죠. 그래서 그 인도명령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점유가 그 과정에서 이제 유치권자로서의 조합이 그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아마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항변이라든지 어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집행돼 버리고 말았죠. 관리가 제대로 복잡하게 다 안 되는 거죠.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점유를 이제 상실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이 이 낙찰자를 상대로 점유 회복 소송, 그 다음에 점유 회복 소송을 점유 회수 소송을 한 케이스인데 그 지금 1년의 인도 명령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합이 물건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신청인 다시 말하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종의 이제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를 침탈당한 그런 경우라서 형식은 인도명령이지만 그 인도명령의 대상이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치면서 조합 점유를 뺏어버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4조, 민법 204조의 점유회수 소송, 침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준 그런 경우입니다.